망종 절기 밥상 위에 올라온 그 음식이 당신의 하반기 재물운을 이미 결정짓고 있습니다. 오늘이 망종인 줄 모르고 아무 것이나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 이미 절반은 놓치신 겁니다. 딱 23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무엇을 드시느냐가 앞으로 6개월 동안 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를 가릅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습니까? 편의점 삼각김밥이었습니까? 어젯밤 남긴 배달 음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못 드셨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조차 모르고 지나칩니다. 달력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망종.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숫자로 봅니다. 옛 어른들은 달랐습니다. 절기가 오기 며칠 전부터 무엇을 준비할지 생각했습니다. 절기 당일 아침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것을 차렸습니다. 그분들이 미신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바뀌는 날, 몸의 기운을 맞춰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열심히 일했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입니다. 들어오는 것 같으면 어디선가 꼭 나갑니다. 뭔가 한 발짝씩 뒤처지는 느낌, 나만 그런 건 아닌가 하고 혼자 사귀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집니다. 망종, 씨앗을 심어야 할 마지막 시간. 이 기회를 놓치면 그 해 수확이 없다는 뜻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재물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망종은 한 해의 기운 중 양기가 가장 강하게 치솟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댐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서 이제 막 넘치려는 순간. 그 순간에 어떤 그릇을 대느냐에 따라 얼마나 받느냐가 결정됩니다. 망종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 앞에서 그릇 대신 맨손을 펴고 서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재물운을 막는 음식을 드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으면서 좋은 씨앗을 심으려는데 한쪽 손으로는 밭을 갈아엎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망종에 반드시 드셔야 할 음식,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를 여는 것들입니다. 둘째, 망종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열어놓은 문을 다시 닫아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음식 외에 망종 당일 반드시 해야 할 행동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오면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중간에 나가시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망종 이외에 다른 날과 다른지 이것을 모르면 이후에 드리는 말씀이 그냥 잔소리로 들립니다. 이것을 살면 음식 하나 바꾸는 것이 왜 6개월을 바꾸는지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년을 12달로 나눠 삽니다. 그런데 자연은 1년을 24수로 나눕니다. 24절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한 농사 달력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기운이 질적으로 바뀌는 24번의 전환점입니다. 조수가 들어오고 나가듯 절기마다 기운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 흐름을 타면 순풍입니다. 거스르면 맞바람입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과의 인연도 모두 이 기운의 흐름 위에 있습니다. 24절기 중에서 망종은 9번째입니다. 소만이 지나고 하지가 오기 직전,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하지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입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날, 그 하지 바로 직전이 망종입니다. 양기가 폭발하기 직전, 압력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 활 시위를 최대한 당긴 상태, 아직 쏘지 않은 상태, 그것이 망종입니다. 그 에너지를 내 몸 안에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오늘 밥상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기운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뭔가 신비로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 아침 찬바람을 맞으면 몸이 오그라듭니다. 반대로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면 어깨가 펴집니다. 그 차이가 기운의 차이입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망종의 기운은 확장입니다. 열림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이 힘을 몸이 받아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오늘 드시는 것이 그 상태를 만듭니다. 풍수의 관점에서 재물을 말씀드립니다. 재물은 기운이 머무는 곳에 모입니다. 기운이 흘러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면 재물도 머물지 못합니다. 모래로 만든 그릇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부어도 고이지 않습니다. 망종 시기에 몸의 기운이 탁해지거나 막히면 그 몸이 모래 그릇이 됩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반기 내내 재물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기운 통로를 열어주면 양기의 폭발과 함께 재물운도 함께 열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만나온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매년 여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무언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차가 고장났고, 어떤 해에는 갑자기 병원을 가야 했고, 어떤 해에는 사업에서 손실이 났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여름마다 돈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마다 식사가 불규칙했습니다. 특히 망종 무렵에는 늘 과음이 있었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우연이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이런 패턴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셔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런데 음식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은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망종에도 드시고 여름 내내 드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물운의 통로를 막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 음식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이 기운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마시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깨어납니다.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 몸이 풀립니다. 음식이 몸의 상태를 바꾼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재물운이 바뀝니다. 이 연결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망종에는 특히 올라가는 기운, 확장하는 기운을 돕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양기가 폭발하는 이 시기에 그 흐름을 몸이 받아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음식입니다. 보리입니다. 망종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리는 겨울에 차가운 기운을 머금고 자랍니다. 눈 속에서도 살아남고 봄을 지나 여름 초입에야 비로소 수확됩니다. 가장 긴 시간 동안 땅의 기운을 흡수한 곡식입니다. 이 시기에 보리를 먹는다는 것은 대지가 한 해 동안 축적해온 기운을 내 몸 안에 직접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예로부터 망종의 보리밥을 먹으면 그 해운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농부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리를 거두는 날 보리밥을 먹는 것은 감사이자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한 끼만 보리밥을 드십시오. 보리차 한 잔도 좋습니다. 마트 잡곡 코너에 보리쌀이 있습니다. 밥솥에 한 줌 넣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리밥이 왜 재물운과 연결되느냐? 여전히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보리의 성질은 하강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흩어진 것을 모아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재물운은 모이는 힘에서 옵니다. 들어온 것을 잡아두는 힘, 보리는 그 힘을 돕습니다. 반대로 흩어지는 성질의 음식만 드시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모이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은 삶. 그 원인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쑥입니다. 쑥은 양기를 올리는 가장 강력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망종 무렵에 자란 쑥은 양기가 가장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쑥을 드시면 몸 안의 냉기가 밀려나고 기혈의 순환이 살아납니다. 풍수적으로 말하면 몸 안에 막힌 통로를 뚫어주는 것입니다. 재물이 흐르려면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막힌 배관에서는 아무것도 흐르지 않습니다. 쑥국이든 쑥된장국이든 쑥떡이든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 쑥이 들어간 음식 한 가지를 드십시오. 그것이 이 시기에 몸의 통로를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쑥을 드실 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차갑게 드시면 안 됩니다. 쑥이 아무리 좋아도 차가운 상태로 드시면 쑥의 따뜻한 기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따뜻하게 드십시오. 국이나 된장국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입니다. 제철나물입니다. 망종 무렵에 생명력이 가장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취나물, 달래, 두릅, 참나물. 생명력이 강한 것을 먹으면 내 몸의 생명력도 강해집니다. 생명력은 기운의 다른 이름입니다. 특히 이 나물들을 무쳐 드실 때 들기름을 쓰십시오. 들기름은 기운을 안으로 모으는 성질이 있습니다. 밖으로 확산되려는 양기를 내 몸 안에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재물도 이와 같습니다. 들어온 것을 붙잡아두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이 그 힘을 돕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밥에 쑥된장국에 제철 나물 한 가지, 들기름을 두른 것으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트에 가면 모두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밥상 하나가 오늘 당신의 기운 통로를 열어줍니다. 이 음식들은 재물운의 문을 엽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오려는 것을 스스로 밀어내는 행동을 동시에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앞문을 열면서 뒷문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물운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식에 만만히 기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색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색도 기운입니다. 특히 먹는 음식의 색은 그 음식을 통해 직접 몸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질을 결정합니다. 망종은 여름 기운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의 기운은 붉은색과 노란색에 반응합니다. 오행으로 여름은 화의 기운입니다. 화의 색은 붉은색, 그리고 토의 기운, 중심을 잡아주는 노란색이 이를 받쳐줍니다. 이 두 색이 이 시기에 몸이 필요로 하는 기운의 색입니다. 이 시기에 붉고 노란 음식을 드시면 몸이 절기의 기운과 공명합니다. 파장이 맞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음식입니다. 붉은 음식들입니다. 토마토, 붉은 파프리카, 딸기, 체리, 눈치채셨습니까? 이것들은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기에 제철을 맞이하는 것들입니다. 자연은 우연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 붉은 것들이 있는 것은 이 시기에 필요한 기운을 자연이 먼저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토마토를 권합니다. 붉은 기운으로 심장과 혈액순환을 돕고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도록 길을 만들어줍니다. 기운이 퍼져야 재물운도 퍼집니다. 고인 물에는 썩음이 옵니다. 흐르는 물에 생명이 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토마토 하나를 올려놓으십시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선택이 오늘 당신의 몸을 이 절기와 맞추는 행위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붉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추, 매운 음식, 이것들도 붉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과도하게 매운 것은 오히려 기운을 흐트립니다. 화기를 지나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불을 붙이는 것과 불을 태우는 것은 다릅니다. 붉은 음식 중에서도 순하고 자연스러운 것,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이런 것들을 드십시오. 5번째 음식입니다. 황금색 음식들입니다. 옥수수, 단호박, 계란 노른자, 황태. 노란색은 토의 기운입니다. 토는 모든 것을 품고 저장하는 기운입니다.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토의 기운에서 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모으는 것이 더 어렵다고. 버는 것은 양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으는 것은 토기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강해야 재물이 쌓입니다. 망종의 황금색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 그것이 토기를 강화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단호박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은 노란색이면서 달콤한 맛이 납니다. 단맛은 오행에서 토의 맛입니다. 색도 토, 맛도 토. 이 시기에 단호박을 드시는 것은 토기를 이중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쪼서 드셔도 좋고 죽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단호박 하나가 오늘 당신의 재물을 모으는 힘을 키워줍니다. 6번째입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물입니다. 망종 당일 아침 첫 번째로 마시는 물. 빈속에 마시는 물은 그날의 기운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특히 망종처럼 기운이 전환되는 날에는 아침 첫 물이 그날 몸이 받아들일 기운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상온의 물 혹은 따뜻한 물을 드십시오. 차가운 물은 이날만큼은 피하십시오. 차가운 것은 닿습니다. 열려야 할 날에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한마디 하십시오. 오늘 좋은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말이 기운을 만듭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드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동시에 재물운을 완전히 차단하는 음식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면서 앞문을 열어놓고 뒷문으로 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무엇인지 이건 진짜 충격적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저도 처음에는 꺼냈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했습니다. 재물운이 계속 막혔던 분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예외 없이 이 중에 하나 이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평소가 아닙니다. 절기 당일, 특히 망종이 하루만큼은 이것들이 당신이 받으려던 기운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첫 번째, 금기입니다. 차가운 음식과 음료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냉면, 빙수, 얼음이 가득한 음료. 차가운 것은 수축시키고 닫습니다. 망종은 기운이 활짝 열려야 하는 날입니다. 이날 차가운 것을 드시면 열리려던 기운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아이스 커피를 드시는 분들. 이것은 망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절기 전환점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입니다. 몸의 기운 통로가 수축되면 하루 종일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이스 커피 한 잔이 재물운을 막는다니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운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만 따뜻한 것으로 바꾸십시오. 딱 하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차가운 것만 피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금기입니다. 며칠 된 음식, 오래된 음식입니다. 냉장고 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 담은 반찬, 어젯밤 남긴 배달 음식, 유통기한을 넘긴 것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기 당일에 탁한 기운이 담긴 음식을 드시면 그 탁기가 절기의 강한 기운을 타고 몸 안에 깊이 들어옵니다. 맑은 강물이 세차게 흐른 날, 탁한 것을 넣으면 더 빨리, 더 멀리 퍼집니다. 에너지가 강한 날일수록 그 에너지를 타는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오늘만큼은 신선한 것으로 드십시오. 새 것으로 드십시오. 냉장고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음식은 내일 드십시오. 세 번째 금기입니다. 과식입니다. 재물은 체험이 아니라 흐름의 문제입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새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망종의 과식을 하면 몸의 기운이 소화에만 집중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받아들일 여유가 사라집니다. 기운의 여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날은 조금 덜 드십시오. 80% 정도. 나머지 20%가 기운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됩니다. 재물도 이와 같습니다. 쓸 여지가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꽉 막혀 있으면 흐름이 없습니다. 배가 조금 덜 찬 느낌. 그것이 오늘은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차가운 것, 오래된 것, 과식. 그런데 이것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름에 특히 챙겨 드셔야 한다고 알려진 것. 그것이 망종의 재물운을 가장 강력하게 차단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드셨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것, 여름이면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알려진 것, 그것이 망종 절기에는 재물운을 가장 강력하게 막는 음식이 됩니다. 평상시에 좋은 것이 특정 전환점에서 역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운에는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이라도 언제 어떤 상태에서 드시느냐에 따라 작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 금기입니다. 지나치게 쓴 음식입니다. 벼주즙, 쓴바귀, 도라지 진액, 각종 쓴 건강즙들, 여름에 몸을 위해 드시는 것들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과도하게 쓴 것을 드시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쓴맛은 오행에서 화의 맛입니다. 화의 기운이 이미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망종에 쓴 것을 과도하게 드시면 화기가 지나치게 항진됩니다. 불이 너무 세면 어떻게 됩니까? 태워버립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과열되면 모이지 않고 흩어집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는 것은 재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여주즙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성실함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날만큼은 그 성실함을 다른 방식으로 쓰십시오. 내일부터 다시 드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합니다. 쓴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쓴맛은 오히려 심장을 강하게 합니다. 문제는 과도함입니다. 망종이라는 맥락에서 지나침이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쓴 것은 모두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소보다 절제하십시오. 특히 건강즙, 농축액, 진한 쓴 것들. 오늘 하루는 쉬십시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금기입니다. 술입니다. 망종 음주는 그날 받을 수 있었던 모든 기운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술은 기운을 흐트립니다.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기운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이 통제를 잃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망종은 하반기 기운의 씨앗을 심는 날입니다. 씨앗을 심는 날에 밭을 갈아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날 단 한 잔도 드시지 마십시오. 딱 하루입니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이거 하나만 어겨도 나머지 모든 것이 무효가 됩니다. 주변에서 한잔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쯤이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씨앗을 심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립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밥상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망종 당일 밥상 앞에서 다투거나 화를 내며 드시거나 불평하며 드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기운이 탁해집니다. 음식의 기운이 분노의 기운과 섞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기운을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조용히 드십시오. 감사하게 드십시오. 오늘만큼은 밥상 앞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가족이 있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는 좋은 말만 하십시오.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의 기운이 함께 열립니다.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드셔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 그런데 망종에는 먹는 것 외에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행동, 오늘 하루 중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시간에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음식만 잘 드시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려면 땅이 받쳐줘야 합니다. 행동이 그 땅입니다. 오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망종 당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창문을 여십시오.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가장 먼저 창문을 여십시오. 이 시기의 아침 햇빛은 1년 중 가장 강한 양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햇빛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은 공간의 기운을 새로 채우는 행위입니다. 특히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동쪽은 기운이 시작되는 방향입니다. 아침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최소 5분. 그리고 그 햇빛이 드는 곳에 잠시 서 계십시오. 눈을 감고 서 있어도 됩니다. 따뜻한 것이 느껴지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날 몸의 기운 통로가 열립니다. 동쪽 창문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어느 창문이든 열고 바깥 공기와 햇빛을 집 안으로 들이십시오. 오래된 기운을 내보내고 새 기운을 들이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무언가 하나를 버리십시오. 망종은 씨앗을 심는 날입니다. 씨앗을 심으려면 먼저 밭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만 버리십시오. 오래된 것, 쓰지 않는 것, 망가진 것,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행위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지금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오래된 영수증이 구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 쿠폰이 있지는 않습니까? 낡아빠진 지폐가 접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재물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꺼내어 정리하십시오. 새 지폐가 있다면 한 장 넣어 두십시오. 지갑 안이 정돈되고 깨끗해야 새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경고입니다. 버리는 것과 정리하는 것을 오늘 하루 종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욕심이 생겨서 집 전체를 뒤집어 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기운을 안정시키느냐 그냥 흐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 딱 하나, 세 번째입니다.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오늘은 큰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큰 금액의 지출, 중요한 계약, 투자 결정, 망종 당일에는 내리지 마십시오. 망종은 시작하는 날이지 결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는 날에 수확을 논하는 것입니다. 기운이 전환되는 시점은 불안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흔들립니다. 며칠 뒤로 미루십시오. 망종 이후 사흘이 지나면 기운이 안정됩니다.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세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십시오. 직접 만나도 좋습니다. 문자로도 됩니다. 단 3마디. 고맙습니다. 감사는 기운을 순환시킵니다. 재물은 기운이 나에게 몰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이 나를 통해 잘 흐를 때 따라옵니다. 막힌 강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흐르는 강에 물고기가 모입니다. 감사가 기운을 흐르게 합니다. 오늘 딱 3명.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3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하셨다 해도 이 한 가지를 모르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씨앗을 심은 뒤 그것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이후 사흘에 달려 있습니다. 망종 이후 사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오늘 심은 씨앗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씨앗을 심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심고 나서 밟으면 죽습니다. 심고 나서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듭니다. 심고 나서 뽑아보면 뿌리가 끊어집니다. 망종 이후 사흘, 이 시간이 씨앗 생사를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도 이 사흘을 놓치면 오늘이 무효가 됩니다. 사흘 동안 해야 할 것. 첫째입니다. 규칙적으로 드십시오. 불규칙한 식사는 기운을 흐트립니다. 심어놓은 씨앗을 계속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만 제때 드십시오. 끼니를 거르지 마십시오. 과식도 하지 마십시오. 제때, 적당히. 그것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조건입니다. 둘째입니다. 일찍 주무십시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밤 11시부터 새벽 1시는 기운이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기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빈 배터리로 사흘을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사흘만 일찍 주무십시오. 단 사흘입니다. 셋째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흘 동안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려고 매일 땅을 파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죽습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것도 실천입니다. 조급함 자체가 기운을 흐트립니다. 사흘 동안 피할 것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험담은 기운을 역방향으로 돌립니다. 내가 쏜 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재물운을 열려는 시기에 기운을 역방향으로 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사흘 동안 험담을 멈추십시오. 나쁜 말을 줄이십시오. 말도 기운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십시오.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동안 밭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충동적인 소비, 계획 없는 지출, 사흘 동안은 참으십시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사흘만 그렇게 하십시오. 셋째, 감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한 감사를 사흘 동안 이어가십시오. 매일 한 사람, 사흘 동안 3사람, 감사가 기운의 흐름을 유지합니다. 기운이 흘러야 씨앗이 자랍니다. 감사가 그 물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당장 하실 것 5가지입니다. 하나, 한 끼 보리밥이나 쑥이 들어간 음식을 드십시오. 둘, 아침 첫물은 따뜻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십시오. 셋, 오늘은 술을 드시지 마십시오. 넷, 지갑을 정리하고 쓰지 않는 것 하나를 버리십시오. 다섯, 3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방회가 끝날 때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을 모르고 그 흐름을 거슬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망종도 그 기회 중 하나입니다. 알고 맞이하는 사람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의 인연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하반기 재물운이 바뀌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다음에는 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중 재물운이 가장 강하게 열리는 날의 비밀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반기 전체를 결정합니다. 알림을 설정해 두십시오. 그날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